일본 교토. 오랜 역사의 도시 교토에는 많은 전통 문화들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전통의 맛은 거리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찹쌀떡에 꿀을 발라 구운 아부리 모찌. 달콤한 냄새로 길 가는 행인을 붙잡는 찹쌀식으로 자리 잡았다. 大福餅ですとかおかきとか落雁とかそういう常に食べるおかげで常に身近にあっ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何にも特別のものじゃないわけなんですね。 일본의 화과자.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과자는 예와 격식의 의미를 갖는다.それがかえって失礼になるようでもいかん、かえって何もしないよりはやっぱりありがとうという気持ちを表すとしたらこういうことかなと、僕はそう思うんですけど。 실제 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정교한 모양. 마치 하나의 작은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이것이 일본의 전통 과자다. 화과자는 첫 맛은 눈으로, 끝맛은 혀로 즐긴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빛깔과 섬세한 모양을 자랑하는데 이 모두가 오랜 세월 대를 이은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된 것이다. (2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화과자 전문점. 특히 화과자로 유명한 교토에서도 이곳의 명성은 자자한데 일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 화과자를 배워보기 위해 직접 찾아올 정도다. 京都に旅行に行くって決まっていたんで、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てこのお店を知りました。で、こういう体験をやってるって聞いたのでやってみようと思いました。 원래 화과자는 찹쌀가루 반죽 안에 팥 앙금을 넣어 만들었는데 냉장 기술의 발달로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게 되자 최근에는 달콤한 앙금만으로 만든 과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제 화과자의 맛은 앙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과자를 앙금공예라고도 한다. 기본 형태를 갖춘 과자는 이제 옷을 입는다. 달궈진 인두는 하나의 붓이 되어 과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보름달과 벼이삭, 풍요로운 농촌의 풍경이다. 섬세한 표현을 해야 하는 인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구다. 今の時期だとこういう類のものですね。これモミジなんですよね。秋になると。で、他にこれ以外にもっとたくさんあるんですよ。これに片付けてますけども、これスズキですね。針ってわかりますね。これもスズキなんです。 화과자는 전문점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교토에서 만들어진 화과자를 경과자라고도 부르며 이곳에서 100년이 넘게 대물림되어 온 과자 백서인 고서에는 화과자의 다양한 모양에서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입 크기의 화과자. 일본의 오랜 전통은 작은 과자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 한국에도 오랜 전통 문화를 간직한 특별한 음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떡. 음떡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양떡마을. 마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떡은 너무도 친숙하고 가까운 것이다.
음떡 마을에서 시루떡을 준비하고 있다. 쌀가루를 시루 안에 넣고 찌기 때문에 시루떡이라고 하는데 흔히 붉은 팥을 고물로 쓴다.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는 한국에서 고사를 지낼 때 많이 애용되는 재료다. 솥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시루를 올리는데 이때 남은 쌀가루를 반죽해서 솥과 시루 사이의 빈틈을 메워준다. 이렇게 해야 솥에서 나온 김이 밖으로 새지 않고 떡이 골고루 익을 수 있다. 시루떡이 익는 동안 양떡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음식이 준비된다. 시루떡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떡, 인절미. 그 재료는 찹쌀이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모찌의 주 재료 역시 찹쌀. 한국에도 찹쌀을 이용한 떡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손꼽히는 것이 인절미다. 특히 인절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떡매. 쌀알이 모두 으깨어질 때까지 내리치는 떡매는 떡을 더욱 찰지게 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찹쌀 반죽에 콩가루를 묻히면 드디어 떡이 완성되는데 길게 늘려서 끊어 먹는다는 이름처럼 인절미는 그 특유의 쫄깃함으로 한국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아, 맛있다. 사무실 거기다 그지? 저희 시어머님 드리려고요. 예요. 예, 좋아하시지요. 그래. 때마침 시루떡도 완성됐다. 이해부터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들어 먹었던 인절미와 시루떡. 그런데 재밌는 건 유독 이 마을에서만 인절미와 시루떡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 우리 부락에는 그 수초구이라는 그 초구이 있었습니다. 이 초구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소를 막 방목을 해놓고 막 먹이기 때문에 곡식을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곡식을 다치지 않게끔 기르는데 그 수초구이라는 꾼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음떡, 양떡으로 이제 지우고 엄지만은 음떡이고 양지만은 양떡이고 그래서 엄지만은 수루떡이고 양지만은 찰떡이고 이래 해서 그래 이제 대접을 했는 것이 바로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랜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는 떡.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떡은 별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음떡 양떡 해가지고 그래 이제 어른 분네 있는데 이거 조금 자세 보시라고 그래 이제 이걸 해가 합니다. 작사 보이소. 한국의 명절과 절기는 물론 장례, 혼례, 제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았던 음식.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떡을 만들고 즐겨왔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명절이나 항상 떡을 해 먹었고 그리고 그걸 혼자들만 해 먹은 게 아니에요. 항상 이웃과 동네 전체하고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을 나누는 그런 표시로 무슨 선물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나누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달돼 내려왔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재래시장에 가면 떡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건 역시 인절미. 하지만 이곳 안동에서 가장 유명한 떡은 따로 있다. 바로 버버리 찰떡.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인절미나 시루떡과는 달리 버버리 찰떡은 이름부터 낯설다. 7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안동의 명물. 그 맛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 지금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떡이다.
쫄깃한 찰떡은 역시 떡매로 쳐야 제맛.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매질은 이 집 떡맛의 비결이다. 이걸 펴가지고 넓혀가 다시 이거 붙이고 또 펴가지고 붙여가는 과정에서 이 떡이 왜 일반 찰떡은 입에 자꾸 붙잖아요. 이거는 딱 이렇게 끊으면 딱딱 끊겨요. 이걸 안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에 붙어요. 떡매를 치는 것도 기술.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줘야지 이렇게. 그래야 떡이 밥알이 서로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밀려지니까. 예. 얼마나 돼요? 재료에 따라 조리 방법에 따라 한국 떡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떡들은 보통 한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시골 장터에서도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방앗간은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떡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떡보다 빵과 케이크를 더 선호한다고 하지만 명절이나 크고 작은 잔치마다 제사를 지내거나 새로 이사를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은 바로 떡이다. 방앗간에서 떡을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옛 고향의 맛을 잊지 못하는 단골 손님도 많다. 맛이 뭐 좋지요. 맛이 좋지요. 특히 어떤 떡 좋아하세요? 찰떡도 좋고 기지떡도 좋고. 예. 근데 어떤 맛이 있어서? 쫄깃쫄깃한 게요. 고목도 맛있고 짭짭으리하고. 예. 한국의 방앗간은 대부분 기계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떡을 주문받으면 먼저 쌀을 갈아서 곱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오늘 주문은 기주떡. 막걸리의 새콤한 맛으로 특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기주떡은 전통 발효떡이다. 막걸리가 들어간 쌀가루 반죽을 하루 동안 발효시키면 반죽이 쉽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고 장식을 위한 고명을 얻는다. 특히 술로 발효한 기주떡은 쉽게 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는 여름떡, 여름에만 먹는 떡, 술떡. 보통 떡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금방 쉬어버려 주로 가을과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주떡은 한여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귀한 간식이었다. 예. 아, 주성날은 먹을지도. 모르면 안 되지. 바닥에. 한국인들의 식생활과 함께 떡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풍습이다. 정월 초하루에는 가래떡을 만들어 한 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5월 단오에는 둥글둥글 살라고 바퀴 모양의 수리치 절편을, 추석에는 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며 소원을 빌었다. 오랜 풍습에 따라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떡. 하지만 떡을 잘 만드는 비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간이고 그다음에 뜸이 잘 들어야 되고 맨 정성은 물론 해야지. 뜨거운 김을 쐬고 나온 것은 콩시루떡. 시루떡에 콩고물이 올라간 이유는 고사용이 아니라 제사용이기 때문이다. 화선 이제 기업하고 고사나 뭐 이래 그 고사 지내는 데 쓰고 콩은 주로 제사용으로 쓰고. 콩시루떡 위에 인절미와 경단
그리고 떡전과 조약까지 올려 만드는 이것은 특별한 행사용, 제사상에 올라가는 장식의 목적이 더 큰 떡이다. 주로 상가집에 초상 날 때로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요. 또 집에 기제사 할 때도 쓰고. 소박한 색과 모양, 그 속에 담긴 풍습, 이것이 바로 한국의 떡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대표하는 떡은 무엇일까? 쓰촨 청두의 직리거리. 이곳을 항상 떠들썩하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就在前边。我要有心理准备，然后那个咣。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 바로 이 산타포 때문이다. 콩가루를 묻힌 찹쌀떡에 꿀과 땅콩가루를 뿌려 먹는 산타포는 일종의 중국식 찹쌀떡. 철판 위에 올려놓은 놋그릇은 산타포의 맛과는 전혀 상관없는 손님 끌기용 이벤트다. 이 정도면 대박 상품. 这三大炮什么时候开始？这个就很早了，一般清朝后期啊。清朝后期。 有7、80年的历史。 그런데 그 오랜 역사에 비해 산타포는 호기심으로 찾는 떡이 되었다. 味道是什么味道？来你尝一下，甜的，甜的。糯米的。别的地方见过吗？别的地方应该，你说成都还是？成都或者是别的城市啊？别的城市没有见过。成都见过。成都特产。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또 한 곳. 이곳 역시 소리부터 요란하다. 한참을 두드리던 나무 용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한국의 백설기와 그 모양이 비슷한 중국의 쌀떡이다. 要个对吧？这个是那个蒸糕，好烫哦，姐姐。 이름부터 생소한 중국의 별식. 용기에 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넣고 팥 앙금을 넣은 다음 다시 가루로 덮어주고 마지막으로 설탕을 올려주고 나면 모든 준비 끝. 이때 나무 용기는 훌륭한 찜통이 된다. 然后这里面还有一个筛子，有这么大一个筛子，就敲的这个盖子。你仔细观察的时候，他要敲这个盖子，然后就把这里面这不是有个六边形嘛？这棉的它蒸好以后，它就顶出来的时候，它就不会把它蒸烂。 특이한 모양의 나무 용기도 떡을 만드는 방법도 그 역사와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손님을 끌기 위한 요란한 동작이나 맛을 내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는 충분히 이색적이다. 중국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밀가루.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밀가루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다. 특히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즐겨 먹는 만토우는 속 재료가 없는 찐빵을 말하는데 맛은 오로지 물과 밀가루의 양, 그 반죽 기술에 있다. 너무도 단순한 모양.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살짝 소를 넣은 것부터 재료별, 크기별, 모양별, 다양한 종류들까지 만토우에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这个是卷的，这是个扭的，这个是做过手的。玉米粉。玉米，这是葱花，这是骨酱，这个就是圆的，粗了一下。 만토우와 함께 중국의 음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전병이다. 전병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철판에 구워내는 것인데 기름을 두르고 굽는 전병은 일본에서 떡과 과자를 만들 때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중국적인 조리 방법이다. 하루에 40장이 넘게 팔리는 계란 전병은 금방 동이 나버린다. 其实还蛮。就是晚餐的话，晚饭就不吃了。对嘛，这个就吃哦，还有稀饭啦，其他菜那些嘛。这是玉米饼，这个糖我可以卖完了哇。这个呢？这是卷的都是肉的，这是卷的土豆丝麻辣味的。土豆丝啊。麻辣味的。这是鸡蛋饼。这是鸡蛋饼，这是葱油大饼。葱油。葱油大饼。 재료나 조리 방법 그 어느 것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의 떡은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다. 일본의 아즈찌 모모야마 시대를 통일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과자 문화를 발전시킨 1등 공신이었다. 평소 차를 마시면서 과자를 즐겼던 최고의 권력자를 위해 일본에 내노라 하는 장인들은 과자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당시 막부는 도쿄에, 황실은 교토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 과자도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도쿄식과 교토식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초기 일본의 과자는 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왕족과 일부 귀족들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7世紀8世紀になると日本のお坊さんが唐へ出かけていって遣唐使というのはそして、文化それからお薬それからそういう食べ物を初めて日本に持って帰ってきたわけですね。それまでの日本にはないお菓子でしたので非常に日本人は勉強しまして、それを日本のお菓子に変えていったわけなんですね。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밀가루가 아닌 찹쌀을 주 재료로 손으로 치고 빚어서 만드는 일본의 떡 모찌. 신사에 제사용으로 바치는 시로모찌는 모양이 얼핏 중국의 만토와 비슷하지만 먹기 위한 용도가 아닌 제물로 사용되는 특별한 음식. 그리고 파당금이 듬뿍 들어간 이것이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다이후쿠 모찌다. 모찌와 더불어 화과자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곁들이는 별미로 피곤할 때 먹는 영양식으로 일본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다.味はどういう味ですか？これね、栗が中に入ってて、で、周りにあんこが乗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あんこが柔らかくて、すごく美味しいですね。 하지만 진정한 화과자의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느끼는 것이다. 때론 사실적이고 때론 소박하지만 동양적인 예술 감각이 느껴지는 과자들. 한입 크기의 작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화과자의 생명은 앙금. 앙금을 다루는 기술이 곧 과자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40년 장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 거침이 없다. 화과자의 모양은 대부분 자연을 본떠 만든다. 과일이나 동물, 자연 풍경에 이르기까지
과자에 담는 표현의 한계는 거의 없다. 그 중에서도 매화, 국화, 동백 등 꽃의 표현이 주류를 이룬다. 과자의 화려한 색은 홍화 같은 천연 재료나 식용 색소를 이용해 만드는데 하얀색의 앙금은 금세 총천연색 옷을 입는다. 필요한 두 번째 색은 선홍색. 두 가지의 색소를 섞어서 만드는 선홍색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만들어야 하지만 40년 장인의 어림 짐작은 언제나 정확하다. 이제 장인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되면 표면에 한천을 발라주는데 이는 윤기를 내고 과자가 쉽게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마치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예술가의 손길처럼 장인은 과자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다. 화과제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꽃. 특히 꽃은 계절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과자의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주로 봄에는 매화를, 가을에는 국화를 피운다. お菓子の種類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春夏秋冬と全部違いますし、もう一つ大切な季節はお正月なんですよ。お正月はやっぱり日本人にとりましても大切な行事ですので、お正月のお菓子というのを作りますから、それを全部合わせますとやっぱり私どもの、会社では500種類ぐらいになるでしょうかね。だからそれぞれの季節によって使い分けてるんですね。これとやっぱり和菓子の原料で一番多いのは今はあんこですけど、もうちょっと前まではお米の粉でした。お米の粉、それからもち米の粉を使ったお菓子が圧倒的に多くって、まず火が持ちますからね。昔は冷蔵庫がありませんから、それからあんこのお菓子が今多くなりましたね。앙금의 예술 화과자.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 앙금은 한 송이 장미가 된다. 그리고 맑고 푸른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가. 그 위로 단풍잎이 떨어진다. 花とか木の葉とかいろいろアレンジ、その景色っていうかこう野山に生えてるところとかいろいろあるから種類は無限でしょ。 탐스러운 모양과 먹음직스러운 빛깔,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 일본의 화과자는 쉽게 입에 넣기 힘들다.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입 크기의 과자. 화과자는 자연으로 빚은 가장 작은 예술작품이다. 한국에도 오랜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고유의 과자가 있다. 과자를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시금치를 다듬고 꽃밭에서 맨드라미를 찾는 한국의 장인. 자연이 바로 과자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자연색이니까 약초 몸에 좋아요. 맨드라미의 꽃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시금치는 녹색을 내는 색소로, 맨드라미의 꽃은 붉은색을 내는 천연의 색소가 된다. 한국의 전통 과자 한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7세기경 왕족이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면서 한과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후 농경 문화의 발달로 곡물 생산이 증가되고 불교의 확산으로 육식을 절제하면서 한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데 14세기경에는 민가에까지 널리 퍼져 설날, 혼례, 회갑, 제사상에 꼭 오르는 음식이었다. 소박하고 정갈한 모양. 하지만 자연에서 얻은 빛깔만큼은 너무도 곱다. 기름에 튀겨낸 과자는 마지막으로 꿀을 발라주면 완성되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좋아 예부터 한국 다과상에 자주 올랐던 단골 손님이다. 차수과. 마치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 번째 한과는 오랜 역사 속에 큰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 밀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에서부터 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부터 왕과 귀족들 사이에선 전통 후식으로 서민들에게는 잔치나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하는 필수 음식으로 애용됐다. 또한 문헌 기록에는 13세기경 왕이 행차를 나서면 각 지방의 마을이나 사원에서 이것을 진상하기 위해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약과다. 기름과 꿀이 속까지 배어든 달콤한 맛.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과자다. 명절에 한과가 많이 올랐고 떡과 함께 짝이었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다과상을 차릴 때, 손님이 와서 차를 내놓을 때 차만 마시는 것보다 한과를 내놓으면 한과를 먼저 좀 몇 개 잡수시고 차를 마시면 더 차가 깊은 맛을 내니까 그래서 한과는 다과상에 올랐습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 그런데 한과를 만드는 데 있어 유독 한 가지 방법이 눈에 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더 웰빙에 가까운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튀김을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바가지 과자라는 거 튀기던 거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모래를 여러 번 씻고 볶고 하는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튀기다 보니까 정말 잘 튀겨지더라고요. 훨씬 맛도 있고요. 한국인들은 그 조리 과정에서도 자연 재료를 이용했는데 색을 내는 재료에서 조리의 방법까지 한과는 자연에서 멀지 않다. 한과의 색을 내는 재료 또한 다양하다. 시금치나 맨드라미 꽃 외에도 노란색을 내는 유자나 치자, 붉은색을 내는 오미자나 홍화 등 다양한 색들을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색을 입히고 물엿을 섞어 버무리고 나면 이제부터 속도전이다. 다른 뭐 첨가물을 섞어가지고서 뭐 굳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천연 재료인 엿을 가지고 하니까 자연히 엿이 굳어버리잖아요.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 순간에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쌀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어 특히 씹는 맛이 일품인 강정.
약가와 함께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았던 강정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과자다. 한과는 재료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 제사용과 잔치용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과자의 의미도 달라지는데 가장 아름다운 한과로 손꼽히는 다식은 그 의미를 문양으로 전한다. 그 온 자기의 마음을 손끝에다 모아가지고 다식을 찍어서 또 물갈이를 해서 배가 아플 때 비상약으로 먹고 또 먼 길을 갈 때 사 먹을 게 없었잖아요. 가게가 없으니까. 그럴 때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랬던 우리나라의 전통 한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양에도 목숨수나 이런 거를 넣어서 또 오래도록 장수하는 기원을 했고 또 이런 격자 같은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문양을 이렇게 넣어서 모양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식은 음양오행의 오방색으로 빚어지는데 그 모양을 보고 한 해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일본 화과자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오랜 풍습과 전통을 담고 있는 한과의 맛은 더욱 깊다. 중국의 베이징. 음력 8월 15일. 오늘은 중국의 명절 중추절이다. 음력 1월 1일 춘절과 함께 중국의 가장 큰 명절로 손꼽히는 중추절. 온통 축제 분위기다. 특히 중국인들은 둥근 달을 단결과 화목의 상징으로 여기며 신성시하는데 그래서 달이 가장 발달한 중추절에는 달을 향한 제사를 지내고 달을 구경하며 소원을 빈다. 베이징의 한 유명 제과점. 중추절 시즌을 맞아 이곳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들이 찾는 것은 바로 월병. 중추절의 전통 과자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중국의 월병은 지금이 대목이다. 外地西安的朋友他要这个，现在月饼那种月饼太多了，可能又想吃原来这种旧的了呗。 마치 보름달을 닮은 둥근 모양으로 속은 각종 견과류, 팥, 참깨 등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재료에 따라 종류도 천차만별. 味道不错。老北京人一般都爱吃自来红、自来白，就是说这是种北京的传统式月饼。你像广式月饼，就是说那个一般的，对大块的那个皮儿薄馅儿大，没有自来白了。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발전한 월병. 북경식 전통 월병은 바로 이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월병은 단순히 먹는 과제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는다. 월병을 먹으면서 복을 기원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월병 선물 세트는 중추절 최고의 인기 품목이다. 中秋节都要买吗？对，基本上每年都要搞，主要是这一个中国的传统节日嘛，大家要团团圆圆的过节嘛。 연중 최대 대목을 맞아 중국 수백 개의 월병 제과점은 하루 24시간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중추절 연휴 동안 중국에서 팔리는 월병의 양은 무게로 15만 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조 원이 훨씬 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월병 중에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월병을 반으로 잘랐을 때 그 속에 동그란 모양의 노른자가 마치 보름달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더욱 좋아한다.
중국에서 월병의 종류는 지역별로 500여 가지에 달하지만 과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단 하나다. 중국인들이 월병을 중국 최고의 就是中国民族的一种非常传统，代表着一种团圆、欢乐、阖家团圆的那么一种食品吧。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중국의 명절. 중추절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기 시작한다. 퍼레이드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모인다. 설탕으로 예술을 만드는 사람. 그의 노하우는 입으로 부는 바람이다. 재료 또한 설탕 반죽과 색소 단 2가지. 숙련된 장인은 단 몇 분 만에 예쁜 새들을 뚝딱 만들어냈다. 然后那一次不是我们是那个春四套啊，就在新闻现场，他做了一个节目，就是说那个到唐人的，他很多代了，到他那一代他都70多岁了，然后呢就是到他那一代就绝迹了，知道吧？为什么绝迹了吧？ 중추절의 하이라이트.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기 위해 높은 성문으로 모여든다. 월병의 상징 보름달. 이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就祝所有的家庭团圆嘛，就8月15日。 13억 중국인들의 기원을 담은 보름달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선물이다. 차마 입에 넣기 힘든 아름다운 과자. 일본의 자연 풍경을 그대로 담아놓은 화과자를 보며 일본인들은 비로소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과자 하나에도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일본의 모찌와 화과자. 그 특유의 단맛이 더욱 깊게 느껴지는 건 바로 전통과 질서 때문이 아닐까. 자연의 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었던 한국의 떡과 과자. 그 속엔 오랜 풍습이 담겨 있다. 잡귀를 물리치고 장수를 기원하는 한국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떡과 한과는 그래서 깊은 맛이 난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 그 모양은 투박하지만 13억 중국인들의 생활 속 음식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명절 음식으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온 떡과 과자. 중국의 떡과 월병은 음식을 넘어 생활이고 문화다.